여기 보통 윤석열 청문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통 공직자들이 많이 낙마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네. 음주운전, 병역 면탈 이 정도 되는데 저기 단골 메뉴에. 네, 단골 메뉴인데 이분이 52세까지 네. 52세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도 없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네, 그때까지요. 그래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고 네. 재산이 많은 검사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역사상 가장 가난한 총장입니다. 2억 1,3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그 부인 재산이에요. 네. 근데 부인 재산이 합해지지 않았어요. 네네네. 아마 이렇게 안 합쳐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상관이 없고요. 세금 탈루도 상관이 없고 위장 전입, 뭐 논문 표절 다 상관이 없어요. 음주운전도 상관이 없는 것이. 네네네. 그런데 군 면제가 조금 그 걸리죠. 면제를 받으셨으니까 부동시로. 예예예. 그런데 이분이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을 할 수도 없고요. 집에 소유한 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장 되기 전에는 그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는데 이분이 그 부동시라는 게 양쪽 눈이 이렇게 예. 너무 차이가 커서 네. 그 운전을 하거나 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네. 청문회 때문에 40년간 운전면허를 못 땄다고 하면 네. 그 정도 노력은 또 인정해 줄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역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부동시는 좀 흔한 질병입니다. 예예예. 면제 사유로도 그렇고요. 김항식 전 총리가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별로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 때 털고 또 털었습니다. 네. 그런데 없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 예. 아시다시피 예. 장모님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이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 되기 전에 네네네. 지금 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자료도 받고 제가 정리를 해보고 취재를 해봤어요. 네네네. 깊게 해봤는데 예. 신빙성이 하나도 없고요. 신빙성이 없어요?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이 저기 장모 사기 사건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은 그 대법원에서 네. 벌금 1,000만 원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동으로 명예훼손 걸릴 사안이에요. 그리고 사기 사건 유가족권 피해를 봤다고 하고 안모 씨가 떠들고 다니는데 이분도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장모 얘기는 함부로 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 말고는 또 부인이 재산이 많다. 이게 그거 저 함부로 잘못 얘기하면은 네. 그 아니 아내가 결혼 전에 이미 그 취득한 재산인데 그걸 왜 지금의 윤석열 후보자한테 묻느냐 이런 반론에 또 직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이분이 무슨 언론사에서는 팀을 꾸려가지고 그 사모님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쫓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저명한 전시 기획자세요. 미술 전시 기획자인데. 네. 보통 전시 기획자 큐레이터 그러면 그림을 팔고 사고 중간에서 많이 이렇게 그 거간비로 돈을 이렇게 받고 벌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부인이 큐레이터를 하면서 그림 팔아서 돈을 많이 챙겼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전시 기획자여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가면 10,000원 내고 8,000원 내고 가서 그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 번도 사고 판 일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분 조금 저는 2점 높이 사는데 그림이나 미술 작품을 한 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신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근데 사실은 그림을 좋아하거나 그림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갖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뭐 전시를 진행하면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획자는 그리고 그 큐레이터는 미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사고 그러면 그분한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욕심을 누를 수가 없다고 해서 그림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도 뭐 오점이 없나? 네.
탈탈 털었네요. 저는 열심히 털었죠. 저는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미술 시장을 조금 알아요. 알아요. 김우여준처럼 그렇게 네. 문화에는 꽝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제가 그쪽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이 그 한교안 전 장관한테 징계도 받고 네,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 네. 대구 고검 검사로 자천됩니다. 징계받고 자천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대전고검 검사로 자천됩니다. 네. 그래서 사표를 몇 번 내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예. 저기 당신이 사표를 내면 그 후배들 팀원들은 어떻게 하냐. 팀원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몇 년만 버텨라. 네. 돈은 자기가 벌겠다 이러면서 말렸다는 게 그 검찰 내에 다 알려진 사안입니다. 그래요. 윤석열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네. 재력가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건 또 흠집 내기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다 보니까 네. 사생활도 사실은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윤석열 지검장의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생활은 저기 황교안 법무부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다 탈탈 털었다. 탈탈 털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한테 얘기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기수 파괴했기 때문에 조직에 신망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검찰 내부의 신망이 굉장히 높아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돌발 행동도 하고 외국 출장 중에 들어와서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눈물도 흘리고 말이죠. 연기도 하셨는데 연기한 거예요? 아니요, 연기는 아니고 마음속에 이렇게 나온 거겠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 조직이 지금 안정돼 있는 이유가 윤석열 지검장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구수 그러니까 9번 낙방한 후에 그 사실을 패스했지 않습니까? 9번 낙방한 이유는 뭐였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술 먹고 다니고. 그래서? 예,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사실을 에이, 농담이겠지. 아니요, 진짜예요. 그래요? 대학교 3학년 때 사실 1차를 합격했는데 10년 있다가 그 사시에 붙었어요. 근데 그동안 뭘 했냐면요. 동기생 후배들한테 사시 시험은 어떻게 보는 것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술을 계속 사주고 이렇게 다 사람들 데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분 굉장히 그러면은 그렇게 윤석열 후보자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는 앞서서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 거의 다 됐죠. 그래요? 거의 다 됐는데 이분은 안 됐어요. 미담이 하나 있는데 미담이라고 해야 되나 한 예화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자의 대학 동기가 한 분이 사실을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윤석열 후보자가 맨날 밥도 먹이고 술도 사주고 그러던 사람인데 근데 시위 전력이 있어서 민주화운동 전력이 있어서 그때만 해도 신원조회에서 그러니까 사실을 합격하면 나중에 신원조회를 하는데 그 시국사범들 민주화 전력이 있으면 시위 전력이 있으면 그 사실을 패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본인이 낙방한 날 낙방했는데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친구의 아버지가 그때 민정당의 실세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이 친구는 꼭 이렇게 법조인이 돼야 되고 이 나라의 그 법조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가서 그분이 사실을 패스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패스했겠나? 아니 근데 그때 그게 뭐 왜 굉장했냐면 말하자면 시위 전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줬다. 네, 뭐 그럴 맥락. 수도 있는데. 본인이 낙방한 날 친구 손을 잡고 이렇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국정원 수사를 하다가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를 받은 이유가 국정원 그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계속 수사를 했는데 위에서 못하게 했어요. 근데 계속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징계했는데 이게 징계 사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당시에 소송을 하면 자기네들이 지니까 소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소송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언론을 통해서 한 마디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안고 대구로 내려갔거든요. 그때 이제 황교안을 따르는 그 저기 약간 정치색이 있는 검사들도 그 검사들도 굉장히 그 부분을 되게 높게 사서 검찰 내에서 신망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이 뭐 기수파게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사실 국회 선진화법 이 건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아파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한테 막 몰아세운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그래서 자한당은 윤석열 청문회 안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황교안 대표는 안 하고 싶겠죠. 자기 얘기가 계속 나올 테니까 계속 윤석열 청문회인데 자기가 두들겨 맞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닌데. 나경원